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막기 위해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온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권력 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그리고 4.16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참여 사회단체들입니다. 공권력 감시 대응팀은 오랫동안 기본권과 인권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로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법학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으로 추가하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교섭단체 여야의 합의로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마도 내일 정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법사위원 한 명의 반대 의견이 없다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로 통과한 안건이기 때문에 소속된 정당의 합의에 반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의원이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위헌성이 농후한 이 기본권 제한 법안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절박하고 또 시급한 요구를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에서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서 절대적 집회시위금지 구역을 추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양당 합의는 정당성이 결여된 나쁜 거래다. 이렇게 비판하고 관련 논의를 소위로 다시 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은 저의 반대 표결 요청마저 무시한 채 이번 개학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대 의견에 따른 표결 요청은 국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에서 의무 규정이기에 저는 이번 상임위의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개정안 의결이 절차적인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개학이 집시법 개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시위의 형식과 내용을 제한하는 많은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고 이번 개학안 처리 이후에 소위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집회 시위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안, 집회 시위 과정에서 혐오 표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금지와 처벌 등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경찰을 포함한 치안 당국이 집회 시위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한 걸음씩 진전해온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의 논의하에 후퇴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법안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절대적 집회 시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이번 개학안과 함께 발의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학안을 막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 시위 자유의 전반적인 퇴행을 막는 주요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집회 시위가 원천 금지되는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이 11조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가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안건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수의 발의 법안들을 다 상정해서 다루면서도 제가 발의한 법안만 상정해서 누락시킨 것도 행안위의 집시법 개정 방향이 처음부터 집회 시위 자유의 제한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집시법 11조 폐지 발의안을 안건 상정해서 균형 있는 집시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제 오늘 집회 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변호사님 그리고 조은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조은호 변호사님, 박한희 변호사님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맡고 있는 김선유 변호사입니다. 사실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오기도 했지만 사실 그동안 집시법 11조에 관한 여러 가지 형사재판, 행정소송, 헌법소송, 토론회 등에서 집시법 11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인적으로도 또 시민사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법안 소위와 행안위를 통과한 집시법 11조 이 통과 자체가 얼마나 시민사회에게 큰 충격과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시법 11조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저는 이 나라는 특히 이 권력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들을 바꾸는 데는 정말 더디고 권력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참으로 빠르다. 여기에는 여야도 없고 진보도 없다. 진보 보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시법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은 1962년 12월 31일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무려 55년 만에 2018년에 그중에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55년 만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그것도 절대적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이 가장 보장되어야 하는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55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이마저도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개혁하여서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에 별다른 그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사회는 지금 현행 집시법 11조를 개정하고 나아가 폐지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시법 11조에는 사실 대통령 집무실은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도 물론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만 있었을 뿐이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더 이상 집시법 11조를 통해서 집회 금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과 6월에 전직 대통령 사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반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시민사회가 집회 시위를 하고 처벌받고 소송을 하고 위헌 소송을 하고 법안 개선 논의를 하면서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진전시켜온 집회 시위의 자유가 너무나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야합하는 이런 행태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야가 강력한 대치 국면에 있고 연일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불통을 독단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합의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야합의 대상으로 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저는 위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에 대해서 일관되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기관이 바로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는 분명히 저는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위헌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 행위가 당장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이 명확한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의 존재의 이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헌적인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산 주민들과 양산 주민들에 대한 핑계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100m 집회 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100m 밖에서 집회를 해도 여전히 사실은 교통 불편이나 소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음 규제에 대한 어떤 개선을 추구하거나 혹은 집회 주최자와 경찰이 집회의 자유와 교통 어떤 질서를 최대한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문제이지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냐 호도하는 그런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라고 집회를 개최하려는 국민도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누리는 국민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법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입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권입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고 두텁게 보장될수록 집회 장소의 예외적 제한 또한 점차 완화되어 왔습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넓어질수록 우리 사회 민주주의도 점점 내실화되었습니다. 법원 앞 집회는 공정한 사법을, 국회 앞 집회는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는 입법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절대적으로 막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간 집회 시위가 해온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고 대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공적 기능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해 주십시오. 몇몇 소수만을 위해 정당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희생과 투쟁 끝에 어렵사리 쟁취한 원칙을 섣불리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특정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쉬운 길에는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록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정도를 걸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두 당이 합의를 통해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들 법안이 침해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의 문제가 정치적 타협의 야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모이고 말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입니까? 두 당 국회의원들의 합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본인들이 해야 될 책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집시법 제11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에 이미 일찍이 집회의 자유는 항의의 대상과 그 장소를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집회의 자유에 관한 일반 논평 제37호에서 평화적 집회는 일반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없는 벽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모든 공공장소 또는 도시의 모든 거리에서 모든 집회를 금하는 포괄적 제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가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나마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적 사유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하지 않아야 되고 대규모 집회가 아니어야 된다는 이중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항의의 대상과 분리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5월부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집무실 집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단지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직무의 특성상 집무실과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정이 있었고 의회가 법률로 절대적 금지를 만들어도 이건 위헌이다. 라고까지 한 결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집회금지 공간으로 만들고 나아가 국가기관도 아닌 사인인 전 대통령 사저 앞까지 집회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이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행안위원들은 여야 합의사항이라면서 표결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역사를 거꾸로 돌린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두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따라서 법안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 정치적 타협의 야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사위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